겨울 인성 캠프에 오신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울산세대 김예슬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의 저희와 저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버님, 어머님들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연으로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준비한 트로트 공연입니다. 자리에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몸도 푸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연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박수! 자, 얼쑤! 호랑이 내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천연하고 이 몸이 천연하고 이 몸이 천연하고 남자일을 못하나요. 좋다 가자 숨을 건 노밭으로 일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벌판에 일어서 가자 밭가리 가자 얼씨구 후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저녁 저 청달새가 울어 이팔 청춘 봄이 가네 어허야 시고 타는 가슴 연놈의 봄바람아 늘어진 버들까지 잡고선 탄식해도 낭군님 아니 오고 서산에 뜨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해당한 피고 지나 정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게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바위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모두 몸도 마음도 신나게 따라 부르셨나요? 아버님, 어머님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마음도 같이 건강 관리하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울산 글로벌 인성교육원의 오세재 강사님을 모시고 마인드 강연을 가지려고 해요. 모두 크게 귀를 여시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세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울산 실버대학 오세재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행복하기에 늦은 인생은 없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의 그림은 미국에 있는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할머니는 75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75살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로당이나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인데 이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무릎이 아프셔서 더 이상 평소에 하던 자수 일을 이렇게 수놓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이는 이런 그림도 그리게 되었고 자, 또 이 그림도 우리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에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75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01살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소들도 보이고 목장에 있는 말도 보이고 옛날
마차도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 태어나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한 점 한 점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국민화가,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민화가로까지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 한국하고 비슷하죠. 경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농가 밭들이 이렇게 각각 제각기 서로 다른 모양을 띠고 있고, 또 밑에 그 말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그림이 70이 넘은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할머니는 75살 때 너무 심심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할머니가 살아온 그 삶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미국 주 정부에서는 모지스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생일날을 모지스의 할머니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를 아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그 삶을 책으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로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할머니의 삶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100살 가까이 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잘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기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 줄도 알 줄 못하는데 그냥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처럼 지겹고 의미 없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75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600여 점이나 되는 그림을 남겼으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도 아마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대구에 사시는 올해 연세가 80살이 된 서영갑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는데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뭐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각종 뭐 진학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퇴근길에 이 할아버지는 아령을 3kg짜리 아령을 2개를 사가지고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근육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근육이 생기니까 건강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밥맛도 좋아지고, 또 학교에서 일 보는 것도 또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교장으로 퇴임하신 후에 동네 헬스 클럽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헬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대구 선발대에 나가서 작년부 1등 금메달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올해는 연세가 80인데 아주 육체미가 우람하시고 아픈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가 80인데 아픈 데가 없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근육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밥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 어르신들 계신다면 지금부터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밥맛도 좋아지고 신체 모든 기능이 좋아질 겁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보면 뼈 골밀도라든지 또 심폐 기능이나 또 그렇지 않은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젊은 30, 40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는 아픈 줄로 생각했는데 이 어르신의 건강 비결을 들어보면 근육이 빠지면서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40대, 50대부터 몸에 빠지기를 시작하면서 근육이 빠지면 밥맛도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면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각종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르신 모두 힘들지만 하루에 뭐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몸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으로 노년을 이기시고 병을 이기시고 건강하게 사는 우리 어르신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아주머니 정말 세대 같은데 연세가 올해 77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우람한 이 근육의 알통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임종소 할머니입니다. 예, 이분은 한때 에어로빅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신경협착증이 생기면서 몸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이 운동을 해야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앞에 헬스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클럽에 가서 관장님을 만나서 내가 협착증이 왔는데 운동을 하면 낫는다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을 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예, 한 달 정도만 하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으십시오.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할머니가 들고 있는 저 쇠로 된 쇠덩어리 저게 알통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한 3kg 되는 것도 있고 더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는데 근육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한 달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그 뒤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 에어로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히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고 합니다. 2등상인가 상을 탔다고 했는데 저 연세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히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운동을 하기에 늦은 나이가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르신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 예,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또 진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하면 99살에 시집을 낸 시바타 도요. 이분은 99살, 99살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99살 때 무슨 시집을 냈나? 시집을 냈습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어른인데, 이 어르신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죽겠지. 그런데 80이 돼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90이 되면 죽을 거야. 90이 돼도 죽질 않는 겁니다. 아따, 이놈의 목숨이 왜 이렇게 질기노? 아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이 어른이 92살부터 뭐 시문화원 이런 데서 공짜로 글 쓰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고, 심심해서 뭐 못 살겠다. 내가 이거라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공짜로 가르치는 거니까 글 쓰는 걸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시로 표현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제 할머니가 들고 있는 약해지지 마라는 책인데, 저 책이 나가자마자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8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158만 부. 책 한 권에 1,000원은 남을 텐데 158만 부면 얼마가 돈이 되겠습니까? 예, 책 한 권에 뭐 만원 하면 158억이고 158억 원어치 책을 팔면 못해도 3분의 1은 남을 겁니다. 3분의 1은. 그러면 한 50억 원 돈을 벌은 거죠.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이가 100살 돼가지고 50억을 어떻게 법니까? 이 할머니 책을 써가지고 50억을 벌어서 일본에서 아주 존경받는 작가가 되었고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우는데 늦지 않았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건 더 힘든 일이다.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이 불러줘야 죽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병 걸리고 싶다고 걸리고,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마음대로 모든 게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잡수시고 실버대학에 열심히 나오셔서 한 개라도 더 배우셔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사진을 보면, 자, 이 사진은 올해 대학교 졸업식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분들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늙었는데 뭐 한 개라도 더 배우자. 그래, 뭐 죽기 전에 한 개라도 더 배우면 좋지 않겠나. 치매 예방에 공부처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이 뇌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치매가 오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70세, 74 이래 되신 분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대학 졸업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늦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분 마지막으로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강석규 님이십니다. 이분은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분인데, 저도 어느 날 이분을 잘 모르다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어르신이 독학으로 학교를 졸업하시고 교사가 되셨다가 나중에는 호서대학까지 설립을 하셨습니다. 박사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65살 때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65이면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 하늘이 부를 때까지 손자, 손녀나 보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셨는데,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하고 질깁니다. 75, 85, 95이 돼도 몸이 너무 정정하고 기억이 총명하신 거죠. 이 어르신이 95살 되는 생일날 아주 큰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95살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총명한데, 내가 65살 때부터 95살 때까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30년 동안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도 엄청나게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30년이라는 인생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통한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95살 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95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95살 때 의학을 배우면 의학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그래, 내가 105살까지 산다면 내가 손자, 손녀들,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10년 동안 배운 의학 솜씨를 내가 자랑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 아쉽게 102살인가 3살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르신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늙었는데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그래. 물론 우리 실버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실버대학에 안 나오는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저 호서대학 설립자인 강석규님처럼 후회하게 돼. 그 어른은 102살까지 살았어.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그냥 뭐 죽는 날만 기다렸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총명하게 오래 살 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여러분, 요즘은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 세대인데 요즘은 하도 의약품이 좋아지고 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연세가 드시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치매가 오고 이랬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연세가 70, 80이 돼도 연세가 50인지 60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젊고 건강하십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90이 돼도 배우면 된다. 아까 그 이야기했죠. 그 시집을 99살에 낸 일본 작가 시바타 또요라는 할머니 계셨는데, 그 시바타 또요 할머니는 92살에 글 쓰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92살이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92살에 글을 쓰셨는데 책이 150만 부가 이상 팔렸단 말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90이 안 됐다면 아직 한참 젊습니다. 많이 배우셔가지고 혹시 글을 쓰고 싶은 분은 글 쓰는 걸 배워보시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면 그림 그리는 것도 배워보시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노래도 부르는 걸 배워보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숨어 있는 끼를 소질을 정말 개발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년, 의미가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아이야 내가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도 배우는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예, 천마디 교훈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그 태도 하나가 더 큰 감동을 자손들에게 분명히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건강이 허락된다면 죽는 날까지 배우면서 한 개라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르시는 분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인터넷 하는 것도 배우시고 또 영어도 할 줄 모르 영어도 배우시고 또 우리 실버대학에 와서 댄서도 배우시고 뭐 한글도 배우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노후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 요즘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 예, 그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배움에 늦은 시간 없다 예,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 그냥 놀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울산 실버대학 어르신 모두가 그런 분들 초청을 해서 야 니도 같이 좀 배워. 우리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면서 한 개라도 더 배워서 보람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세재 강사님의 강연을 잘 들으셨나요?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강사님의 말씀처럼 배움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은 일들에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건강 관리도 했으니 다시 신나게 몸을 풀어야겠죠? 다음으로는 건강체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함께 배워보시죠. 차렷, 경례하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울산 시니어 댄스를 찾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세상에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오늘도 시니어 댄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건강하시게 사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아침에 운동, 아침에 나라를 준비했는데 좀 경쾌하게 조금 이렇게 따라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율동을 준비를 했는데 잘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울산 시니어 댄스 강사 이경숙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곳 서울 코리아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다.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
좀 제가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동작이 뭐였죠? 우리 선생님. 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처음 동작은, 자, 어깨를 펴시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면서, 자, 오른발과 왼손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손의 허리를, 자, 우리 쌤들 같이 해볼게요. 자, 손 한쪽은 허리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자, 손하고 같이 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발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발도 같이. 자,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들어갑니다. 4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4번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야, 동작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자, 우리가 차밍 댄스 할 때 힐토. 자, 앞에와 자, 뒤를 찍잖아요. 힐토. 자, 찍으면서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제자리 하시면서 원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쌤들 같이 원 돌 때까지 시작. 하나, 둘, 앞에 보시고 하나, 둘, 돌아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서 그 다음 박수 한 번, 두 번 치는 거예요. 오히려 설명하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이 뭐였나요? 아, 맞아요. 이렇게 사자발톱이라 해야 되나요? 자,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워킹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워킹 하시면서 박수 2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끝나고 나면 수영 들어가는데, 이게 자유형이었나요? 자유형 수영을 하시고 나면 활짝 해서 3번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동작은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양손 올라가서 아름답게 빛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특별한 동작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따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놨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자, 찍어볼게요. 가슴이 열리는 돌아갑시다. 서울 코리아. 자, 한 번 더 반복.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한 번 더. 바람 시원한 강변에서 찍어볼게요.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 돌아갈게요. 서울 코리아. 자, 찍어볼게요. 박수. 반복. 수영할게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자, 크게. 모이자 자, 반짝반짝. 아침의 나라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자, 워킹. 그 자리에서 반복 들어갑니다. 나라는 이웃처럼 자, 왼쪽. 나라는 가족처럼 모두가 보시고 하나로 이어지는 돌아갈게요. 서울 코리아. 박수. 자, 한 번 더 반복. 떠오른 햇빛
있다가 자 수영할게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모이자 모이자 아침에 걸어갈게요. 이제 자, 한 번 더. 모이자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자 걸어갈게요. 아, 엔딩 너무 예뻐요. 자, 너무 잘 따라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노래도 경쾌한 것 같고,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순서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동작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워킹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 그대로 워킹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시면서 크게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흡 한번 하시고. 자, 호흡 한번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찍어볼게요. 다정한 친구처럼 반대발, 손과 반대손.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것 천천히 돌아갑니다. 서울 코리아 한 번 더.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찍어볼게요.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다 오 서울 코리아 자, 걸어가면서 하늘에 나부끼는 깃발은 자, 수영할게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모이자 모이자 반짝반짝. 아침에 나라에서 한 번 더. 모이자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자 시작. 나라는 이웃처럼 나라와 그대로 찍어볼게요.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로 이어진 곳 오, 서울 코리아 찬란히 떠오른 햇빛 아래 언제나 이 땅은 아름답고 지구의 미래는 밝아온 걸어갑니다. 서울 코리아 자, 걸어가면서 하늘에 나부끼는 한 번 더. 수영할게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자, 걸어갑니다. 모이자 모이자 반짝반짝. 아침에 나라에서 한 번 더. 모이자 모이자 자, 오른발
반복 몇 번 하니까 따라하기 쉽죠? 자, 특별히 어려운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좀 쉬어가면서 할까요? 자, 오늘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끼야 되는 게 맞는데 마스크 끼니까 우리가 이게 열이 얼굴에 이렇게 싹 다 오는 것 같아요. 땀이 얼굴에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자, 이 마스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꼭 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끼시고 항상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먼저 이렇게 화면으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항상 챙기시면서 조금씩 나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식사도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이제는 우리 습관, 이게 아예 막 돼버렸잖아요. 손 씻는 게. 그죠? 자, 그래서 항상 감기 요런 몸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좀 경쾌하게 찍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쾌하게. 음악이 되게 경쾌한데 뭔가 모르게 우리 몸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잠잠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경쾌하게 워킹도 좀 신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마지막 틀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쾌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경쾌하게 찍어볼게요. 다정한 친구처럼 반대로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찍어볼게요.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걸어볼게요. 서울 코리아. 자, 한 번 더 똑같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 시원한 강변에서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다. 서울 코리아. 자, 그러면서 하늘의 나뭇길은 빛과 한 번 더 수영합시다.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모이자 반짝반짝. 아침의 나라에서 한 번 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달려봅시다. 경쾌하게. 나라는 이웃처럼 나라와 나라는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걸어갈게요. 서울 코리아. 박수. 한 번 더. 찬란히 떠오른 햇빛 아래 언제나 이 땅은 아름답고 지구의 미래는 밝아온다. 서울 코리아. 박수. 자, 그러면서 하늘의 나뭇길은 빛과 한 번 더 수영할게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크게. 모이자 아침의 나라에서 한 번 더. 모이자 우리 함께 달리자. 달려봅시다. 아유, 너무 잘 따라하신 것 같아서 아유, 땀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시니어 댄스 조금씩 보시면서 우리가 요즘은 조금 동작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한 번씩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습니까?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쌤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다 푸셨나요?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평소 생활에서도 건강 상식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황효정 한의사님이 한방 상식 아카데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한방 상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모래시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황효정입니다.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평소에 간단하면서도 우리 쉽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이지만 아주 큰 비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연세가 높으시면 먼저 이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가 안 좋아지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이를 조절하고 또 때로는 그에 맞는 이를 만들어 엮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이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지면 여러분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먹어야 되는데 이가 약해지면 안 되겠어서 이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루쟁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루쟁이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가면 여러분 그 내과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내과나 뭐 큰 내과나 상관없이 가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이 풀이 있는데 3월에서부터 5월 정도에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요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이렇게 날 때는 그걸 잎을 뜯어서 나물도 해 먹기도 하고 나중에 다 크면 그것을 뭐 고구마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좀 크면 약간 써집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많이 먹는데요. 그 소루쟁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루쟁이가 상당히 좋은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소루쟁이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탈모에도 상당히 좋게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 몸 속에 피 출혈이 되는 것, 치질이라든지 장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이 있을 때도 이것을 잘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해가지고 몰라서 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가에 가서 캤는데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루쟁이입니다. 이거는 잎만 뜯은 거고요. 이거는 뿌리까지 캤습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나오면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잎을 말려서 쓰기도 하고 생것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뿌리를 말려뒀다가 겨울 내내 사용해도 됩니다. 이 소루쟁이는 시내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캐는 모습하고 시내가에서 어떤 풀인가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끓이면 그걸 약간 좀 진하게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끓이면 그 색깔이 이런 색으로 소루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 놓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양밥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양치하고 난 뒤에 잠자기 전에
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먹지는 않고요. 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약간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지는 마시고 입에 안에 넣어서 한 5분 정도 하시기도 하고요. 입 안에 물고 있기도 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물고 있다가 뱉으시고 난 뒤에 물 한번 헹구시고 여러분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잇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개운해지고요. 자고 나면 잇몸이 이가 또 튼튼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균들이 들어있고 몸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잇몸이 살아나게끔 하고 이빨도 깨끗해지는 그런 역할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루쟁이 가글만 매일 하셔도 이가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보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시내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서 넣어 놓고 하루 한번 각을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잇몸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가 잘 안 됩니다. 항생제를 계속 먹으려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시는데 이걸 며칠 동안 이렇게 각을 하고 난 뒤 이 몸 안에서 막 흘고 아프고 빵꾸 잘 나고 냄새 많이 나고 또 조금 하면 잇몸이 왜 이리 약해졌어요? 흘어요. 뭐 입을 씹으려니까 이가 없어가 자꾸 들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분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 건강한 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를 튼튼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것에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재미가 있고 건강하고 또 밥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잘 먹었으면 이제는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게 좋다, 소화제가 좋다, 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만 소화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장이 튼튼해지면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나이가 들면 자꾸 그동안에 일을 많이 밥솥을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어요. 축 늘어진다든지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조금 가민해진다든지 얇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소화시키고 잘 하면 여러분 이게 좋아지면 옆에 간도 좋아지고 쓸개도 좋아지고 췌장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여러분 요 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게 백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그렇습니다. 이 백출입니다. 이 백출은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삽주라 해가지고 많이 캐기도 하지요. 이 삽주를 껍질을 딱 까가지고 그것을 그냥 먹으면 아리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이걸 담굽니다. 쌀뜨물 담그면 이게 아리한 맛이 빠집니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습니다. 볶으면 이것이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건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건비 그렇게 한다 해서 아주 좋은 위장을 살려주는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백출이 여러분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당귀를 소개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 당귀입니다. 이 당귀가 아주 좋은 약인데 여러분 위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밥솥이 아무리 좋아도 밥솥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 몸에서는 그걸 피라고 그러는데 피가 많이 생성되고 좋아야 이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혈, 생혈,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 당귀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귀를 쓸 때에 뿌리를 쓰는 게 있고 몸통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이 몸통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몸통을 신당귀라 합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이 신당귀를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신당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신당기를 백출하고 같이 딱 넣어서 하면 보비도 되고 생혈도 되고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단지 이 당기도 약간 싸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좀 흐른 사람들은 약간 아프기도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쌀뜨물에 살짝 담궜다가 건져내서 말려서 쓰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참 좋기도 합니다. 반드시 몸통 당기, 신당귀를 여러분 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백작약,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하는데 작약꽃 알지요? 작약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약인데요. 이게 이제 하얗대서 백작약, 빨간 건 적작약 그래서 하는데 이 하얀 백작약을 오늘 약을 쓰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작약은 사람이 밭에 심으면 이렇게 길게 자라서 지금 모양으로 길쭉길쭉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즘 작약 중에서도 산에서 나는 작약, 산작약이라 합니다. 그 산작약은 아주 좀 약간 울퉁불퉁 이래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나는 산작약은 강작약이라 해서 더 약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쌍화탕에서 최고로 군약으로 들어가는 약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약이 아니고 작약입니다. 작약이 좋아야 쌍화탕의 효력이 다 나타납니다. 이 작약은 병을 우리 몸에 수렴한다. 기운을 이렇게 딱 모아주고 건강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 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약이 들어가야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먹으면 연세가 아주 높아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약은 요번 인터넷 들어가면 산작약 또는 강작약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도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검피라고 있습니다. 유검피라고 여러분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너름나무라고 합니다. 너름나무는 위에 건 안 씁니다. 뿌리에 줄기를 빼고 안에 빼내고 껍질만 가지고 쓰는데 그걸 너름나무 껍질, 유검피라고 합니다. 코나무라고도 하고요. 밭에 가면 언덕 같은데 그런 데 있고 산에 가면 들고랑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뭐 축농증이나 뭐 염증에는 고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배종, 종기를 없애고 염증을 제거하고 빨아내고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요. 이것은 뿌리를 캘 때 뿌리를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뿌리만 자릅니다. 몸통은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라서 그 나무 막대기로 톡톡톡톡톡 치면 안에 힘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된 거는 아주 두툼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간혹 보면 시장에 가면 할머니 이렇게 따발로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가지고 너름나무 뿌리 팝니다 하고 할머니들 앉아서 팔아요. 이렇게 묶어서. 그거 한두 단만 사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름나무 뿌리를 입에 씹어보면 끈적끈적 껌 같아요. 여러분 마치 뭐 찹쌀 먹는 것 같이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백을 싹 발라줘요. 흐렸던 이백을 싹 발라주고 염증이 있거나 좋지 않았던 그것을 싹 빨아당겨주고 녹좋게 해주고 또 이게 약간 싸한 이런 약들을 또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유검피입니다. 이 유검피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물론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 피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안에 수렴해줘서 안에 단단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것까지 같이 이 네 가지를 같이 섞어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그럴 때 유검피를 조금 한 토막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 작약을 작은 한 토막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귀와 그 다음에 요 백주를 또 한 토막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자에 한 반 주전자 정도 넣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차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맑은색. 이보다 더
물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진하게 먹는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진하지 않아도 약이 짝발이 잘 흡수만 되고 잘 받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하게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사셔도요, 한 주먹씩만 사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끓여 먹고 또 우려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묽게 옅게 타셔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말고요, 연한 커피나 뭐 이런 커피들 있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설탕 많이 들어가고 자극적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시지 마시고 이런 차를 한 잔 이렇게 훈훈하게 마시거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난 뒤 한 잔씩 마시면 여러분 위장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염증도 제거되고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씩 마시면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이 유검피도 팔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두께가 좀 두툼할수록 여러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칡도 보면 가루칡이 있고 그다음 나무칡이 있습니다. 나무칡은 좀 별로 안 좋지요. 가루가 아주 두툼하고 잘 깨지고 잘 이렇게 잘 부셔지고 하는 그런 두툼한 칡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검피도 두툼할수록 여러분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검피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고 하면 속도 편안하고 싹 돈다는 느낌 들고 몸 전체에서 약간 땀이 살짝 나면서 몸이 탁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에 대한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큰 병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물러지는데 짓물러지고 부딪히면 약하게 되는데 그때 짓물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염증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요인들은 뭐 바이러스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생기는 것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상실해지고 몸이 많이 자꾸 약해지면 곳곳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목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다리에서도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붓기도 하고 기능이 상실하고 또 어떻게 되면 빨갛게 되기도 하는 이게 이제 염증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염증 5가지 증상인 주 요소인데 이 증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점점 생기면 우리 피부나 세포 조직을 자꾸 뭉개뜨려 버려요.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직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큰 병들은 다 염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것도 염증에서도 시작하고 암도 염증에서 시작하고 염증이 오래 가지면 다 암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염증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면 염증이 안 생기게끔 만드느냐 염증이 생겼더라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염증이 생기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써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항생제를 썼어요. 코가 짓물 난다, 콧물 난다고 항생제를 쓰지, 귀가 아프다고 항생제를 쓰지, 감기 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써가지. 근데 항생제를 우리 몸에 들어부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20년, 50년, 이렇게 60년, 70년 이렇게 가면 염증이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항생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또 막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서 유지나 완화나 그때 이렇게 메꿔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잘 못했습니다. 예.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 선물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 선물을 줬지?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터 뒤에다 크게 동판을 딱 붙여놓고 하루는 그것을 왜 나에게 줬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사가 되면요 그런 거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고 한방 서적을 돌려야 되고 비법을 책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그래 해야만 제가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말씀을 하루는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아이디어 하나의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비한 새로운 기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름을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을 주십시오 하니까 새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주셔서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힘 시스템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소개할 사람이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당뇨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43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지금 당뇨가 점점 심해서 일형 당뇨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자꾸 붓고요. 발가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복숭아뼈 바로 밑에 또 막 이게 염증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발가락, 3번째 발가락도 자꾸 시커멓게 그것도 자르자고 하는데 그거는 발가락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문제되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순간에 이게 온 겁니다. 구멍이 커졌습니다. 몇 번 수술을 반복해서 새살을 돋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야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자르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않다면 새살이 차오르면 되지 않느냐. 예, 그 당뇨인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투석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차오르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서 차오르면 다리 안 잘라도 되잖아요. 다리 자르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위에 생기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또 하면 나중에 허벅지 같이 자르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예, 한번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써보기로 마음을 정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1달 쓰고 2달 썼습니다. 2달 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자 이게 차오르기 시작, 팍 차올랐어요. 당장 자르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그럼 좀 지켜보자. 그래 일주일 지나서 더 뭐 자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생리시험술만 소독만 하고 있게 있는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요 안 물었어요. 가해부터 가피가 생겨서 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속에 새살 다 차올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염증이 아물지 않아서 자꾸 망가져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요 77세 되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요 하체 신경이 마비가 이분도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체 신경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체 신경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검사해봐도 별 나타나지 않은데 못 구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대변 소변을 계속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연락 왔는데 염증으로 발생하시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약을 써줬는데 이분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가지고는 조금 살짝 걷는다.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조금씩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분은요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도 간다, 꿈만 같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러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하다가 다시 하니까 그렇게 좋나 봐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분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걷어주니까 이 사람이 하체가 마비돼 가지고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손의 양쪽에 염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 너무 어려워요. 청년인데 손에 너무 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겠습니까? 긁어내겠습니까? 파내겠습니까?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염증을 싹 걷어주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분 얼마나 좋아하고요. 얼마 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야 저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일단 병든 세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다시 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을 없애고 새살이 나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이게 세힘 시스템입니다. 이 세힘 시스템 염증을 없애고 나면 사람이 세포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이게 아이인데, 아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아이도 간 수치가요, 애가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간 수치가 500이 넘었습니다. 많이 심할 때는 병원에 입을 때는 1000이 넘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엄마 너무 괴로웠는데, 저희 이 세임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 썼는데, 한 달 달라졌습니다.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 전에 엄마가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손도 잡아보고 얼마나 이게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좋다고. 야, 이 아이 하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와 같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몸에서 있게 있는 염증을 없애주면 이 몸속에 있던 것들이 다 하고 없어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되면 더 골망하면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또 억제시키다가 안 되면 또 그건 그렇게 해오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뭐 이렇게 피부병뿐 아니라 이런 염증성 질환, 다리를 잘라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갖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서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 혹시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을까?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중풍이나 심장이 문제가 돼서 그런 염려가 참 많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이요 달라야 합니다. 내 몸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은 점점 약해져가는 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서 눈이 흐리지 않게끔 했고 다리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눈이 흐리지 않아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너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런 일들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으면 너무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학을 할 거라고 꿈에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한의학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 방법도 다르고 치료하는 내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 이 병 따라가야 되는 게 이 병에 약이 있고 이 병에 이 약이 있고 이 병에 이런 약이 그 약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약이요 한 움큼씩 돼요. 아파는 죽겠고 힘은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것 말고 몸을 좀 더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튼튼하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 그런 방법들, 비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물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가벼운 거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사시면요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여러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밝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한방 상식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몸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죠? 이번 인성 캠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성 캠프는 여기까지 하고 아버님, 어머님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